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잘 계셨죠? 오늘은 당뇨 환자를 진료하시는 그 의사분들용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도 들어도 되긴 하지만 뭐 잘 이제 알아듣기 힘들고 또 오해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뇨하고 관련된 전문가 분만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뇨병의 5가지 분류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뭐 약간 애매하죠? 뭐 이상하죠? 당뇨병 보통 우리가 1형 당뇨, 2형 당뇨, 뭐 그다음에 뭐 임신성 당뇨 뭐 이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당뇨병의 분류가 이제 5가지라니까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점점 당뇨병이라는 분류가 좀 더 이렇게 유전적인 그런 분석, 그다음에 피지올로지컬한 분석을 통해서 점점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정식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조만간 바뀌겠죠. 고전적 당뇨병의 분류는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런 당뇨병의 분류죠. 1형 당뇨, 뭐 2형 당뇨,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 그다음에 그 유전자가 하나가 좀 잘못돼서 생기는 그 유전성 당뇨병,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모디라고 하는 병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췌장 손상에서 생긴 당뇨병, 뭐 췌장암이라든가 췌장절제라든가 췌장염이 너무 만성적으로 심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타 췌장 손상에 의한 당뇨병이라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타입 3C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죠, 보통. 그런데 이제 이런 분류 말고 스웨덴 이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또 맨 처음에 난 적이 있어요. 당뇨병의 분류가 너무나 표면적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역사적으로 또는 이제 임상적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치료에 좀 난관이 있고 또 합병증 예방에서 이렇게 큰 이득이 없다 해가지고 이 스웨덴 그룹이 5가지의 당뇨병을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논문은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더니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또 자기네 분류도 쭉 해봤더니 이런 분류가 과연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고 환자한테 더 이롭고 이러느냐에 대해서 자기네들 그간의 경험을 이제 또 모아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당뇨병 기관지인 다이베톨로지아에 금년 2022년 지금 8월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Phenotype and Genetic Classification of Diabetes에서 당뇨병의 어떤 표현적 그다음에 유전적 배경에 의한 분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람들이 리뷰 아티클을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뇨병의 이제 고전적 분류는 좀 전에 제가 그 서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타입 1 다이베티스하고 타입 2 다이베티스가 있죠. 그리고 제스테이셔널 그러니까 이제 임신성 당뇨, 모노제닉 오토소멀 도미넌트죠.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게 가장 흔한 뭐 흔하지도 않죠. 모노제닉 모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체 당뇨병 환자 0.4% 미만을 차지할 정도 흔하진 않은데 오토소멀 도미넌트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당뇨병이에요. 그 다음에 자 말씀드린 어서는 팬크레아틱 드러그 인듀스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타입 1하고 타입 2가 교집합이 있는데 이 교집합에 라다하고 KPD가 있어요. 라다는 이제 Latent Autoimmune Diabetes in Adult라고 해가지고 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E형처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1형이더라 이런 거고 KPD는 키토시스 프로온 다이베티스 2형 당뇨인데 분명히 인슐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케토시토시스에 빠진단 말이죠. 케토시스는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1형 옛날에 우리 1형 당뇨의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2형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케토시스가 생기는 사람들이 아주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케토시스 프론 다이베티스를 해서 보통 당뇨병의 고전적 분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이게 도대체 주먹구구란 말이에요. 주먹구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피지올로직하게 그다음에 지네틱하게 한번 분류를 다시 해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한 2, 3년 전에 이런 걸로 나눴죠. 그래서 보면은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한 5가지 분류를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데 결국 이제 환자를 많이 보고 쭉 관찰하다 보면은 생각들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그런 어, 당뇨형이 있지만 일단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severe autoimmune diabetes 이제 그냥 약자로 SID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severe insulin deficient diabetes 약자로 SID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evere insulin resistance diabetes,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당뇨, SIRD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그냥 약간 비만한데 뭐 당뇨도 심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mild obesity related diabetes에서 MOD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나이 드셔서 이제 노인 연령층에서 가볍게 오는 당뇨가 있죠. 그거를 mild age related diabetes에서 MAD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분류를 이렇게 SAD, SID, SIRD, MOD, MAD라고 해서 분류를 했어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한번 봐보죠. Severe Autoimmune Diabetes, SAD죠. 뭐 이건 우리가 아는 타입 1 다이어베티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게드라고 이제 pancreatic islet antibiody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토이뮨 디지즈의 중요한 그런 중요한 어떤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pancreatic islet antibody가 존재하느냐 이게 중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게드 포지티브 그다음에 로우 호마 인슐린 시크리터리 레이셔 이게 로우 호마 B라고 그러죠. 인슐린 시크리션 호마거든요. 호마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보는 호마가 있고 하나는 인슐린 시크레션을 보는 호마가 있는데 글쎄 이게 좋은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쓰는데 왜냐면 이미 호마라는 거는 이 당뇨병 전에 그 호메오스타시스를 보는 건데 이미 당뇨가 돼서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졌는데 봐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 식은 되게 간단해요. 인슐린하고 글루코스만 있으면 되죠. 그다음에 하여튼 게드 포지티브에다가 그다음에 로우 호마 B라는 건 결국 인슐린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CPEP 레벨이나 인슐린 레벨이 거의 0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날씬하죠. 로우 BMI.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타이번디엠이죠. 타이번디엠. 근데 이제 게드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어서 이미 다 그냥 판크라틱 아이슬레서를 다 인플라메이션으로 다 파괴해버린 상태니까 그럴 때는 게드가 네가티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형 당뇨인데 꽤나 진행해서 좀 늦게 온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일형 당뇨를 발현했는데 잠시 오토이뮨 인플라메이션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타입 1 DM 중에서 한 10%가량은 게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게드 포지티브가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임상적인 요인이 비슷한데 게드 네가티브라 해서 이 사람은 오토이뮨 디지즈가 아니야라고 간단하게 룰아웃 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속하는 사람이 라다가 있어요. 라다. 레이턴트 오토이뮨 다이아베티스 인 어덜트 해가지고 어덜트에서 생기는 건데 맨 처음엔 이형 당뇨 여지없이 뭐 Cpep도 높고 뭐 다 괜찮은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 치료 시작했는데 1, 2년 안에 바로 인슐린 넘어갈 정도로 당이 높고 도무지 오랄 하이퍼글라이셈 에이전트로 듣지 않는 경우에 게이드를 해봐두면 내가 포지티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라다라고 해가지고 꽤 경이롭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타입 1 DM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라다는 이제 어덜트에 생기는데 뭐 40대, 50대에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 뭐 인도 총리가 새로 됐죠. 지금은 인도 출신의 영국 총리가 인도 출신의 총리가 지금 있고 그 전에 그 보리스 그 전에 아마 여자 총리분이 있었을 텐데 그 총리가 맨 처음에는 이형 당뇨 진단 받고 당뇨 치료하다가 치료한 지 진단받은 지 몇 년 만에 순식간에 뭐 당화혈수 올라가고 약을 안 듣고 해서 인슐린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라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라다가 좀 독특한 케이스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치료는 인슐린 말고는 없죠. 뭐 다른 거 들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 정도에서는 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인슐린 디피션시가 생기는데 그것도 오토이뮨 판크레아틱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처음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마이크로엔지오패시, 그러니까 대혈관 합병증이 아니라 소혈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소혈관 합병증 중에 대표적으로 뉴로패시가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형 당뇨 환자를 매니지할 때 소혈관 질환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뉴로패시, 레티노패시, 그다음에 네프로패시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면서 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드 분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뉴로패시가 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드, Severe Insulin Deficient Diabetes. 이 사람들은 게드가 네가티브예요. 즉 오토이뮨 판크라이티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되게 적게 나와요. 우리나라도 있죠. 인슐린이 되게 적게 나오는데 E형인데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말랐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드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시드. 그러니까 E형 당뇨 중에 마른 당뇨가 여기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힘들어서 인슐린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이죠. 예, 근데 꼭 마른 당뇨, 우리나라의 마른 당뇨 갖고 인슐린 넘어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마른 당뇨는 실제로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뚱뚱하지도 않은데 근육이 적고 오히려 지방이 없는 인슐린 저항성 환자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인슐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슐린 레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드는 스웨덴 그룹이 분류한 시드는 우리나라의 이형 당뇨병 중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마른 당뇨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이렇게 컴패터블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레티노패시하고 뉴로패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당이 높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그 당이 올라가서 혈관이 손상받는 합병증이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합병증인 레티노패시하고 뉴로패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SIRD, Severe Insulin Resistance Diabetes죠. 그러니까 인슐린도 많이 나오고요. 뭐 CPAP 레벨이 뭐 베이스라인 CPAP이 5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자들도. 그 다음에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MBI라고 썼는데 BMI입니다. 그래서 뚱뚱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30대나 40대 이후에 생기는 사람들이 많고 인슐린 저항성의 또 징표가 뭐죠? 뱃살도 나왔고 또 나플 이게 뭐죠? Non-alcoholic fatty liver,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usually obese adult DM이죠.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비만한 상태에서 한 중년에 걸려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SIRD에 속하는 경우예요. SIRD는 치료가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빼줘야죠. 결국은 열심히 운동하게 하고 식사 조절해서 살을 빼주고 약으로는 이제 TGD 계통이나 SGLT2 이니비터를 쓰는 게 좋은데 여기 본문에서 TGD 계통을 고려하라고 되는데 TGD가 좀 힘든 게 인슐린 저항성 감소시키지만 살을 더 찌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만한 환자가 왔을 때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있다 하더라도 TGD는 좀 꺼려요. 오히려 여기에 분류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특수한 마른 당뇨인데 인슐린은 잘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한테 TGD를 써서 살을 찌게 해주면은 당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별첨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이 보는 환자들인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나온 엄청나게 좋은 약, 뭐 SGLT 이니비터 쓰는 거죠. 뭐 포시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약들 뭐 자디안 같은 거 이런 걸 쓰면 좋겠죠. 그래서 많이 보는 타입이니까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SIRD는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거죠. 결국은 뱃살에 그다음에 지방간에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CKD로 갈 확률이 높아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로 갑니다. 잘못하면 알부미누리아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빨리 살을 빼게 해주고 조절 잘해주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알부미누리아에 대한 검사 같은 걸 철저히 해줘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SGLT 이니비터 쓰고 그다음에 ARB 쓰고 그다음에 담배 끊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식이요법 소금 절대 먹게 하고 살도 빼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겠죠. 그다음에 모드 마일드 오비시티 릴레이티드 다이아베티스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좀 젊은 나이에 생겨요. 젊은 나이에 생기는데 역시 좀 약간 비만한 사람들인데 당 잘 들어요. 당에 아주 치료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third로 가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젊은 당뇨도 굉장히 잘 듣거든요. 실제로 20대, 30대 때 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오는 그런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early onset이죠. 그다음에 less progressive disease, 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드가. 그러니까 뚱뚱해서 왔다고 다 서드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서드라고 하려면 이제 대사 중에 모든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젊어서 오는 비만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뭐 지방간도 없고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모드군에 속하는 건데, 역시 살 빼야 돼요. 이런 분들도. 그다음에 이제 MARD, Mild Age Related Diabetes라 해서 나이 들어서 생기는, 노년에 생기는 당뇨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분들은 뭐 당화혈 수도 별로 높지 않고 그냥 당뇨로 진단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뭐 한 60세, 한 70세 분들 뭐 와서 당뇨 높은 데면 당화혈수 6.5, 6.7 뭐 이 정도 나오는 분들 별로 진행을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여러 책에도 나오고 제 경험도 보면 설폰이 잘 들어요. 굳이 뭐 비싼 약 애들로 돌아가지 말고 설폰의 리스폰스가 꽤 좋기 때문에 설폰을 아주 적게 유지하는 용법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거로 봐요. 그다음에 이제 모디라고 있잖아요. 모디는 모노제닉 다이아베티스 인 영 어덜트일 거야. 아마 제그 저기 그 풀네임이 모디가 얼마나 적냐면 우리 병원에 딱 2명 있어요. 그렇게 많은 당뇨 환자가 오는데도 모디라고 생각돼. 그것도 확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디는 지네틱 스크리닝하면 확진되는데 확진한다고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모든 임상 증상이 모디라서 그냥 더 확진 안 한다. 왜냐면 그게 뭐 보험도 안 되고 키트도 없고 해서 아마 대학 한 군데만 그 모디 연구하는 그 연구자 의사 그 교수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보내면 그걸 해주는데 뭐 환자도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보내진 않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거의 비슷하죠. 보면은 이게 아주 독특해요. 35세 미만의 당뇨인데요. 그 다음에 어, 아버지한테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어머니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스트롱 패밀리 스토리가 있어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력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5세 미만 당뇨 환자 많잖아요. 근데 가족력에서 아버지라든가 누가 하여튼 비슷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32세 제 환자 중에 한 명, 저희 아버지도 제 나이 때 비슷한 때 발병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카디올로지 브루가다 신드롬 있죠? 롱 큐티 서든 어택 신드롬. 브루가다도 거의 정확하게 아버지가 어택됐을 때 아들도 어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모디도 꼭 나이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DM을 발현하게 돼요. 그리고 보게 되면 그러면 타입 1 DM인가 해서 GAD 엔티바디 걔들을 해봐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뚱뚱한가? 뚱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30살 청년이 왔는데 뚱뚱하지도 않고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고 저항성도 없고 그래서 혹시 일령 아닌가 해서 걔들을 보내가 되면 걔도 네가티브인데 인슐린 좀 적게 분비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유전적으로 오토조말 도미넌트인데 이 판크레아틱 베타셀에서 인슐린 시크레이션 하는 특정 엔자임에 대한 디펙트를 일으키는데 완전한 디펙트도 안 일으키고 살짝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 없이도 그냥 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적어도 병원을 찾아왔으면 당화혈수 6.5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설판 조금만 써도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 모디 같은 경우는 진단을 잘해주면 환자도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별로 어차피 지네틱하게 인슐린이 약간 떨어진 경우 때문에 별로 그 합병증이 별로 없어요. 잘 해주면은 당만 조절 잘 해주면은 때문에 상당히 환자로서 보면은 자기로서는 어처구니없게 억울하지만 당뇨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왔지만 알고 보니까 못이었다. 이러면은 환자로서는 해피할 수 있어요. 그냥 대신 평생 약을 먹지만 또는 아주 가벼운 경우에 약도 안 먹고 그냥 관리만 하지만 보통 썰폰을 처방하거든요. 썰폰을 처방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모디가 여러 분 병원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엄청나게 환자를 많이 본다는 건데 적어도 한 1000명 당뇨 환자가 1000명에서 2000명은 있어도 한 명 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당뇨 중에 0.4% 정도가 모디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적 중요성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왜 타입 1하고 타입 2DM 그렇게 충분한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충분하지가 않은 게 타입 1은 그렇다 쳐도 타입 2에는 다양한 약에 서로 잘 듣고 안 듣고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어요. 어떤 약에는 잘 안 듣는데 어떤 약 써도 드라마틱하게 듣는 타입 2 DM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타입 2 DM이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엄브렐라 다이아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우산 다이아그노시스 그냥 그냥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이형 당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점점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이 발달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구별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복잡하실 것 같아 지네틱은 아예 빼버렸어요. 지네틱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여튼간에 5가지 정도가 아마도 대세가 아닐까. 내지는 옛날에 한 2년 전에 한 것도 다른 논문 발표한 거 완전히 피지올로직하게 한 그런 분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4개에서 5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빼면 4개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개별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분류를 잘하게 되고 또 좋은 분류법이 개발이 되면은 치료를 굉장히 개별화시킬 수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즈드 메디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듣는 약물이 달라요. 그다음에 식생활 전략을 달리할 수 있어. 살 찌울 거냐, 살을 뺄 거냐, 근육을 늘리게 할 거냐, 지방을 뺄 거냐, 아니면 그대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개별화해서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일단 처음부터 질문이 잘 돼야지 대답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합병증이 달라요. 아까 보셨다시피 일형 당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형 당뇨 같은 거, 시비어 인슐린 디피션시, 시드 같은 경우에는 뉴로패시가 잘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인슐린 리지스턴스 디엔 같은 경우에는요. 알부미누리아 같은 크로닉 키드니 디지라든가 아니면 뭐 아스로스크레로시스의 MI라든가 아니면 무슨 스트로크 같은 게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를 잘 해주면은 각각의 유행에 따른 합병증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유형에 따른 효과적 합병증 예방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소 두서 없이.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공인 디지즈 코드는 타입 1 DM, 타입 2 DM, 그다음에 뭐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임신성 당뇨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뭐 쓸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점점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저도 제 차트에는 타입 1, 타입 2는 이제 그냥 청구 코드에나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어떤 형식의 물론 이대로는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인슐린 저항성의 식사가 문제인 DM, 인슐린 시크레이션 디피션시, 마른 D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로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약이 달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원하시면 이 논문도 한번 좀 보시고 이거 무료예요. 무료로 돼 있어. 다이베트로즈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들어가서 좀 읽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분류하는 어떠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좀 더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환자를 보는 안목이라든가 아니면 환자에 대한 대책 같은 게 많이 향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